네, 안녕하세요. 아임 정진호 PD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아임 시즌 14 방송 올라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임 시즌 14 그 첫 테이프를 이분들이 끊어주십니다. 여러 기자들이 선정한 우리 지역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효윤스 픽인데요. 네, 두 분 오셨습니다. 중도일보 이면 기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역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지 않으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희도 오랜만에 만나기도 한 거고, 지금 오늘 오니까 아임 스튜디오가 같은 건물이지만 이사를 했는데, 네, 분위기 어때요? 지난번하고 비교해서. 달라지긴 했는데 저 왠지 왜 익숙할까요? 모든 집기가 다 똑같아가지고. 저 특히 걸려있는 사진이 너무 익숙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네요. 네, 그래요. 달라진 거 뭐 좀 장소가 좁아진 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대선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기자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뭐 어떤 기사를 써도 거의 뭐 신문 지면을 봐도 주요면은 거의 대선 관련된 기사고, 뭐 많이 대선에 모든 현안이 묻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까지는 계속 선거 기사가 전면에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저희 녹음 기준으로는 방송하면 이미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왔지만 녹음 기준으로는 방송 그 대선 전날인데 지역 정가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선 관련해서. 그 사실 그 여느 때 대선에 보면은 상당히 좀 시끄럽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의외로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뭐 그 중앙 당 차원에서도 너네 지역에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너네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지금 대선에 집중해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 만큼 뭐 지역에서도 대선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진짜 오늘 당장 내일 대선이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하루 종일 문자가 너무 많이 왔어요. 진짜요. 지역에 있는 뭐 구청장, 뭐 국회의원들이 뭐 다 선거 독려하고 뭐 우리한테 힘을 달라 이런 문자를 오늘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그 오프라인 선거 유세는 좀 조용하게 치르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물밑으로는 굉장히 뭐 SNS나 뭐 이미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문자, 전화, 특히 이번엔 그런 오프라인 운동이 굉장히 치열하고 활발했던 것 같아요. 전화는 허경영 후보가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받아오셨죠?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받는다는 그죠? 저 오늘 저랑 같이 계셨던 분이 전화가 3통이 왔는데 저랑 있는 시간 동안에 3통 다 허경영 후보로부터 왔다는.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허경영입니다. 대전 충청 지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되게 진지하세요. 아시아 통일을 2025년까지, 세계 통일을 2030년까지 내가 목표를 걸고 나가는 허경영은 여러분한테 큰 행운을 줄 대한민국의 일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허경영 총재께 아주 좋은 질문 해주신 강은성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은성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십니다. 알겠습니다. 각 정당별로 이제 선거 결과 나오면은 희비가 엇갈릴 테지만은 대선 끝나면 곧 바로 지방선거가 이어지니까 당분간 선거 열기는 지속될 것 같네요. 네, 효윤 스픽은요, 그 효인 기자와 윤서 기자가 각각 하나씩 고른 현안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네, 먼저 효인 기자가 꼽은 기사입니다. 네, 이번 요즘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우리 지역의 현안, 그루밍 성범죄로 정해주셨거든요. 왜 이 뉴스를 고르셨어요? 네, 일단은 후배가 최근에 기획 취재를 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같이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어서 이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일단 그루밍이 무슨 뜻이죠? 그루밍은 보통 고양이들, 이제 우리 반려고양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냄새를 맡고 침을 이렇게 바르고 이런 좀 쓰다듬고 익숙하게 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성범죄나 성매매가 강압이나 아니면 돈과 관련해서 인신매매 이런 거 있었었고.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형태로 일어났다면 요즘에는 사람을 교묘하게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길들여서 이런 성매매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린 그런 좀 젊고 어린 여자들 대상으로 단순히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취직을 했는데 점점 그게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몰랐죠. 것들요? 네. 지금 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아, 시작하죠. 네. 먼저 시작은 이미 했어요. 네. 네. 그 이제 저희 후배가 지역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를 갔다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특히 좀 뭐 그동안 유형이랑 다른 형태의 뭐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 상담소에 계신 분들이 젊고 어린 여자들이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뭐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을 했고, 처음에는 단순히 뭐 대화를 하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그런 수준의 일에서 그게 조금씩 교묘하게 발전되면서 성매매까지 이어진다. 그럼 중간에 자기가 그만두면 되지 않아요? 그만두면 되는데 그 관계가 되게 교묘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디님이 이제 저를 고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친한 오빠나 삼촌처럼 뭐 집도 데려다 주고 제가 살 만한 곳도 구해주고 출퇴근도 시켜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해요. 그 다음에 근데 뭐 좀 매출이 요즘 좀 떨어지는데 좀 이렇게 했으면 해 하고, 근데 뭐 너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도와줄 수 있겠어 하면서 외모도 조금 더 가꾸는 건 어때?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조금씩 사람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다가 결국 그게 성매매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가스라이팅도 결합된 형태네요. 맞아요. 이 과정은 당연히 가스라이팅처럼 되게 교묘하게 가는데 이제 가스라이팅도 저 맞는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루밍이라고 좀 더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어느 순간은 나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게 성폭력 상담소로 넘어가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뭐 경찰에 사건화되는 이런 식의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하세요. 네, 가명이고요. 물론 22살 여성이 구직 과정에서 성매매로 유인돼서 피해를 입은 건데, 당시 이제 그 여성은 그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초보자도 고소익을 보장해주겠다라는 문구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고 하는 그런 곳을 알아봤는데 건전 토킹바라고 하고 여기는 퇴폐업소가 아니다라고 했고, 또 이 여성이 주변 지인들도 가끔 바에 가서 우리 그냥 뭐 술을 가볍게 한 잔씩 마셨어 이런 얘기들도 듣고 하니까 정말 여기는 위험한 데가 아니구나, 그런 데는 아니구나라고 하고 출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업주는 이 여성을 매일 출퇴근 시간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그러면서 친근감, 유대감을 형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어느 날부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한 꾸밈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화장 좀 더 진하게 하고, 네, 뭐 옷도 좀 더 짧게 입고. 옷도 조금 더 화려하게 입고, 화려하면서 파인 옷들, 노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옷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다고 하고, 또 업주가 비싼 옷 그리고 뭐 비싼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돈을 그 이른바 뭐 마이킹이라고 하죠. 좀 성금 같은 돈을 조금 먼저 땡겨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이제 그 성매매를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점점 판단력이 좀 흐려져서 그렇게 성매매를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10대 청소년들도 지금 심각하게 이런 상황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특히 집을 나와서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죠. 묵을 곳이 없는 이런 어린 여성 청소년들이 마사지 샵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초보자도 가능하다고 하고 미성년자인 것을 업주도 알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런 뭐 일을 뭐 시키지도 않고 그런 업소도 아닐 거라고 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지낼 수 있는 숙소도 마련을 해주고 되게 가깝게 마찬가지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지내던 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너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매매를 또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최근에 뭐 잇따라서 성매매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좀 사실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보통 기사를 쓸 때 이런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하는 것까지 나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 문제가 마땅한 대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더 좀 답답한 그런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는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거 할 수 네, 있지 네, 그 네. 전에는 예단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건전한 업소고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이런 설명이나 안내만 보고 그거를 단속하거나 어떤 처벌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후배가 취재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뭐 그 성폭력 상담소 쪽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지금 뭐 당장 딱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돼 사라져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좀 어떤 움직임, 조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방면이라 하면 어떤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도 제대로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매매로 교묘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좀 일단은 그걸 인지를 하고요. 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예방처럼 각종 사례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림으로써 그쵸. 그걸 네. 소관함하지 네. 않도록.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 경험이 없는 어린 여성들,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구인 구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뭐 성매매까지 넘어가는 그런 그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 예방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정말 이런 일이 그 그루밍 성범죄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니터링도 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에서 있는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기구, 감시단 정도가 있긴 한데 그거는 그 성착취물이라고 하죠. 몰카 이런 거에 대한 감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인구직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바 또는 이런 뭐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더라라는 걸 좀 감시하고 그게 아예 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좀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시에서 이 민선 7기 들어오고 나서 뭐 성인지 정책 담당관실 신설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 지역 사회에 뭐 다양한 그 안전망 구축을 하겠다, 뭐 성평등 수준을 상위권으로 유지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실제 그 성과를 놓고 보면은 그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하기 이전에 이런 성인지 정책 담당관실 같은 곳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 기능을 좀 다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어떤 새로운 조직이 생겼으면은 거기에 기대하는 것들 많잖아요. 되게 의욕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팀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지금 PD님 얘기하신 것도 공감은 하는데 많이 달라지기도 했어요. 뭐 지역의 여성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런 지금 모니터링 감시단이라는 것도 이 성인지 정책 담당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는 일부 뭐 적게나마 성과는 있는데 또 계속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문제를
파악을 했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한 건 그 대책은 맞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전시에 사실 얼마 전에 지역 성평등 지수 평가 뭐 11년 연속 뭐 상위 지역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잖아요. 뭐 몇 가지 분야는 이제 여전히 하위권이지만 대부분이 상위권이다 이런 자랑을 했었는데 사실 뭐 교육계만 봐도 스쿨미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학교 내 성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도된 것들도 네. 있지만 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비춰봤을 때 이렇게 뭐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빨리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현석 기자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 얘기 들으시니까? 제가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 보고 김혜수. 있는데요. 네, 네. 그 재밌나 봐요. 저 못 봤어요. 넷플릭스를 안 하니까. 1위던데요.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음. 다루는 드라마인데 거기에서도 그 학교 밖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빠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과 그런 현실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경우도 사실 성인들도 뭐 위험에 빠질 확률이 있지만 전 진짜 더 위험한 게 미성년자? 특히 그 가출 청소년들, 가정환경이나 그런 좀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그런 좀 우리가 좀 많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그루밍 성범죄의 제일 가장 취약계층 아닐까. 맞아요. 말한 것처럼 가족이나 뭐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뭐 이런 보살핌,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 잘해주고 가족처럼 다가오는 그 손길에 더 그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고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말한 것처럼 되게 더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얼마 전에 충청투데이였던가요? 그 3부자 그 사망 네네. 사건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사 내셨었죠. 네. 저도 굉장히 그거 인상 깊게 그 기사들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다른 사례긴 하지만은 찾아오게 하는 그런 그 민원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뭐 신고해라가 아니라 먼저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전시가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경찰도 음. 지역에 이런 성매매나 성범죄 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작년에 저희 중도일보도 뭐 대전역 앞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를 좀 없애고 새로운 공간으로 또 회사 홍보를 회사 홍보를 제가 충청투데이 이야기하니까 네. 아니요, 네, 가- 그쪽 중도일보도 뭐 그렇게 아 그것도 인상 깊게 읽었어요. 아니, 저희 네. 또 저희 회사가 또 야심차게 했던 기획이기 때문에 선배들 후배들이 그래서 그런 것 그때도 사실은 그동안 경찰이 뭐 했어? 경찰은 뭘 했을까라는 문제 제기도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경찰도 더 단속이나 사후 대응이지만 거기에서도 좀 더 세게 대응을 해서 좀 더 늘어나고 확산되는 것을 좀 막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일단 그루밍 성범죄 우리 대전 지역에서 요즘에 많이 그 활개를 친다고 하니까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주변에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은 젊은 사회 경험이 적은 그런 친구분들께 그런 광고, 그러니까 고수익 보장, 초보자 환영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확인하고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얼른 나오시기를. 네. 네, 그리고 그런 피해를 입은 뭐 여성들은 지역에 성폭력 상담소 있으니까요. 꼭 피해 당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게 만드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꼭 찾아서 자기의 피해를 좀 구제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윤서 기자님께서 네. 픽한 주제예요. 트램. 네, 이거 굉장히 네. 대전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갖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이거 고르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트램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저조차도 지겹고 피곤하고 재미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거의 뭐 10년 가까이를 소유했던 기간이 있었고 실체 없는 상상 속 동물 같은 느낌? 유니콘 같은 느낌이랄까?
도대체 한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 대전 지역 내에서 트램, 유럽에서 달리는 그런 트램을 볼 수 있냐라는 좀 답답함과 네, 그럼에도 또 우리의 대중교통으로서 최초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도입이 되는 부분이니만큼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그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트램을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만큼 트램에 대해서 오랫동안 추진을 제전에서 해왔던 부분이고 또 지역 현안으로서 좀 사업적인 당위성을 좀 인정받은 부분이었는데 그게 벌써 3년이 지났더라고요. 2019년에 예타 조사를 면제받고서 3년이나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 사실 그동안 뭐 속도가 거의 나질 못했죠. 그게 바로 이제 트램을 과연 어떤 기동장치, 급전 방식으로 끌고 나가느냐를 결정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트램을 이렇게 최장 노선으로 끌어본 역사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노선이 네, 긴 곳은 없어요. 없죠. 네, 유럽도 단구간이지 이렇게 긴 34km의 그런 노선을 트램으로 네,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안정성을 확보할 만큼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급전 방식이 또 그 기술력과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만큼 결정이 상당히 지연이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속도를 좀 내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허태정 시장이 브리핑을 열고서 드디어 차일피일 미루었던 그 방식을 확정을 지었어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트램은 지역에서 이제 그 가선 방식으로 3분의 1 정도가 운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배터리 방식으로 무가선으로 이제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램이 전기로 움직이는 건데 그중에 3분의 1은 전기줄 달아서 가는 거고 나머지 3분의 2는 배터리 충전해갖고 무선으로 간다 이 그렇죠.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가선을 그럼 사람들은 왜 그냥 처음부터 가선으로 쉽게 가면 되지 뭘 이렇게 기술력도 안 되는데 배터리 방식을 굳이 고집했느냐 이게 바로 이제 그 미관이 저해되고 또 원도심을 이걸 트램으로 활성화시키려는 그 해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선으로 하게 되면 이제 미관저해나 관광 산업에도 좀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 가선을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최소화시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기술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 가선을 3분의 1 정도 투입을 시켰는데요. 이 중에서 절반가량인 5km 구간은요, 그 지하화로 해서 선을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병행을 해서 트램을 이제 지하로 집어넣어 선 안 보이게 한다. 네, 그중에 그 절반은 가선이 이제 지상이 아닌 지하에 이제 매몰을 해서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좀 선을 안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구간이 정해졌나요? 가선 구간이? 구간은 지금 이게 또 부동산 정책에 좀 좌우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좀 접근을.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위원회를 꾸려서 어디에 가선을 놓고 어디에 배터리를 놓을지는 네, 선정을 따로 네, 선정 시점에 그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거 결정하는데 몇 년 걸린 거죠? 지금 이것도 그렇고 뭐 정류장도 그렇고 계속 그쵸. 알려지지 않은 그 몇 가지 사항들을 놓고 시간이 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처음에 어차피 무선이 전구간 무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혼용 방식일 거다.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세월 한 2년 지나고 결국은 외국까지 갔다 온 다음에 혼용하겠습니다. 어디를 가선할지는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브리핑 때도 아니 1년 전에도 아유. 혼용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가 달라진 거냐. 1년 동안 시간만 사실 낭비되고 결과가 똑같지 않느냐. 그때도 기술력 없어서 전문가들이 혼용 방식은 어렵다고 해서 지금 딜레이 해서 시간이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뭐래요? 배터리 방식의 차이가 있대요. 그때 당시에는 배터리 혼용 방식에 있어서 배터리 충전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지금 뭐 해외 사례나 네. 그런 지금 단축됐다. 네, 시간 더 끌면 아예 근데 전 구간 가서 무가선할 수 있지 않아요? 더 급속 충전되고. 뭐 수소로도 할 수 있겠죠. 시간 지나면 기술이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뭔잖아요. 근데 지금 배터리 아이고. 방식이 바뀌어서 더 충전 속도가 빨라졌다. 1년 동안 아이고 커다란 성과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너무 이 아이템이나 이 현안 자체에 대해서 신뢰가 지금 많이 저하가 됐고요. 이게 완공 시점도 사실 아직도 불확실해요. 뭐 허 시장은 뭐 무조건 2027년까지 책임지고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당시 최근 브리핑에서도 이게 구간 선정도 사실 큰 숙제고 시민 그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이 돼야 하는 만큼 지금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트램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인 거잖아요. 정식으로는. 그쵸. 그리고 예전에 자기부상 열차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를 했는데 권선택 시장으로 바뀌면서 그거를 백지화하고 이 트램을 꺼내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쵸? 트램 혹시 최윤석 기자님 트램 타보셨어요? 트램 타봤어요. 어디 가서 타봤어요? 그때 오송 갔을 때 그 단거리 구간으로 가서 탔는데 아, 시험 구간? 아니, 네. 실제 이제 상용화된 곳에서. 상용화된 곳은 못 타봤어요. 이명현 기자님은 트램 저는 독일에서. 독일도 한번 타봤고 영국에서도 한번 타봤습니다. 어땠어요? 이용해 보니까? 그냥 버스랑 저는 크게 차이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생긴 음. 거는 뭐 기차랑 좀 더 비슷하지만 안에 직접 타서 가다 보니까 버스 느낌이라는. 제가 네.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이 대전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트램이라는 그 교통수단에 어떤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대전이라는 도시에 맞느냐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트램 있는 도시에서 좀 살아보기도 했고 뭐 몇 군데 타보기도 했는데 제가 이용했던 트램은 그냥 그 주선 있죠. 메인 교통수단의 보조적인 지선 개념으로서 이제 동네 곳곳을 가는, 왜냐하면 동네 곳곳은 상대적으로 그 교통량이 적잖아요. 이제 그런 곳을 가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 자체가 그렇게 대규모 도시가 아닌 그런 중소도시에 교통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은 관광도시, 관광객들이 뭔가 경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기능으로서 트램이 운용이 되는데 대전이 뭐 관광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지선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심축을 순환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쵸. 과연 이게 맞는 교통수단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더불어서 그럼 이 트램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과연 얼마만큼의 시민 의견, 공론 과정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트램을 예타 면제한다고 할 때도 대전 시민의 염원이라고 했는데 저도 대전 시민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의 염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철도 2호선이 빨리 좀 생겨라. 이거는 네. 염원일 수 있는데 네. 트램아 빨리 생겨라. 이건 아닌 분들도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퉁 쳐가지고 뭐 다른 동네는 뭐 몇 조 원짜리 사업들을 예타 면제로 받고 이게 교통기능 발전 일환으로 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고작 이 몇천억 되는 건데 그것도 예산 깎이고 막 중간에 그쵸. 지하하면서 맞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 트램이 빨리 지쳤으니까 빨리 생겨라. 이것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게 우리 도시에 맞는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지금 그 고민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트램에 대해서 그 트램이 우리 도시에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해서 물을 수는 없잖아요. 제 얘기는 무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우리 지역은 언제나 그렇게 하면서 한번 비판하고 넘어갔고 이게 반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램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은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야구장도 보면은 그 두 분이 야구장 가보셨죠? 대전 야구장. 가봤습니다. 예, 그 야구장에 잔디하고 흙하고 펜스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 관련 그라운드 시설은 네. 메이저리그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메이저리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구장을 예전에 평가한 적이 있거든요. 대전만 합격점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나머지는 다 미달. 그러니까 이후에 새롭게 지은 구장들은 이제 시설이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대전의 현재 야구장의 경기 시설은 메이저리그급입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관중석도 굉장히 이벤트석 많잖아요. 다만 오래됐으니까 뭐 화장실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선수들 네. 라커도 그렇고 그런 부대 시설들이 열악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허태정 시장께서 예전에
보스턴 출장 갔다 오셨거든요. 네. 대전에 야구장을 새로 지어야겠는데 벤치마킹 하겠다고? 보스턴 레드삭스 구장이요. 100년 넘은 미국이 가장 오래된 전통 있는 구장이에요. 네. 거기 지금도 전광판 아날로그거든요. 어. 저는 그래서 대전의 야구장도 지금 우리나라 제일 오래됐으니까 뭔가 그런 컨텐츠를 살리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장을 벤치마킹 한다면서 제일 오래된 걸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때 보스턴 간 거는 보스턴 그 랩 센트럴 때문에 갔던 거 아닌가요? 그것도 같고요. 겸사였나요? 그러면 그렇게 말 붙이지 말던지 벤치마킹 하러 갔다고 붙이지 말던지. 네, 네. 어? 근데 그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마무리 해볼게요. 말이 네, 많네요. 네.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대전시가 큰 네. 사업을 할 때에는 이거저거 잘 따져보고 시민 의견도 듣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이제 와서 모를 수는 없잖아. 그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딜레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너무 답답해서 네, 네, 맞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네. 크고 작은 것들 중에서 그런 거 상당히 많아요. 그쵸. 저또 조금 다른데 그 우리 타슈 갑자기 생각이 네. 났어요. 지금 네. 피디님 얘기하시는데 타슈가 지금 올해부터 제도가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격도 훨씬 저렴해지고 좀 더 공유 자전거 시스템으로 그 스테이션으로 자전거 힘들게 꺼낼 필요가 없이 그냥 그때 거기서 더 많은 공간에서 대여 반납이 자유로워진 게 되게 좋게 바뀌었는데 그 사실 기존에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네. 넣고 빼는 걸 못했어요. 잘. 네,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 논의가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정말 선진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다. 친환경이잖아요, 자전거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기존의 타슈 스테이션이 원래는 무선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그 타슈 스테이션의 그 키오스크 같은 기계에서 이렇게 눌러서 해야 되는데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무선이어서 그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오류가 났던 건데 그래서 그걸 무선으로 바꾸겠다는 게 대전시 계획이었어요. 근데 아니다. 바로 무선이었는데 무선으로 바꾼다고요? 무선에서 유선으로. 유선으로.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안정화하자라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 전문가들은 아니 지금 그걸 할 게 아니고 아예 공유자전거로 넘어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지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대전시가 아니 우리 일단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어. 무선에서 유선으로 하는 거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진행을 했고 그러다가 그게 얼마 이용을 못하고 그냥 그래 가자. 그때 얘기했던 그 좋은 거 그거 하자라고 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네. 그 전문가가 얘기한 선진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시간은 시간대로 걸렸고 이런 거. 지금 뭐 되게 타슈는 대전시 전체에서 대형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근데 피디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행정의 아쉬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당장 공무원들이 단기 성과 위주로 평가를 받는 구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인사이동 교체 시기도 그쵸. 사실 행정력 연속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두 분 취재하실 때 그 얘기 제일 많이 듣지 않아요? 거기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 1, 2월이 제일 취재하기가 힘들어요. 아 정말 제가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아직 업무 파악을 못했어요. 전 저번 주에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인사가 상하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제가 올해 7월에 와서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 언론도 놓고 보면은 네. 그 현안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비판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변화로 이끌어지려면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두 번 하다 말더라고요. 대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좀 더 심도 있는 분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적고 그래서 저는 트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냥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냥 염홍철 전 시장과 권선택 전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아이디어 싸움? 흔적 지우기? 정책, 네, 뭐 그런 성격도 있지 않는가. 일단은 이게 도입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갖다 댔잖아요. 뭐 대중교통이 불편해야 아니죠. 차도가 그 자가용 이용이 불편해야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뭐 이런 논리도 그때 내세웠었고 환경 얘기하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대중교통이 편해야 사람들이 자가용 이용을 덜 하는 거지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다고 자가용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휘발유값 리터당 10,000원 하면 아마 이용 안 하겠다. 그런 용기는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일맥한 부분인데 건설이랑 도시재생 그리고 전체적인 대전시 대전교통에 대한 그런 연계 이런 삼박자가 같이 이제 사이클 맞춰서 굴러가야지 이게 2027년에 잘 해서 이제 완공이 되더라도 문제가 그때 다시 뭐 문제가 생기겠죠 분명히. 하지만 그거를 최소화시킬 텐데
지금은 전혀 그게 각자 따로따로 놀아요. 그 대전시 조직 내부에서도 도시재생은 뭐 도시재생은 다른 파트, 뭐 건설은 건설 다른 파트. 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대전의 교통 체계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엄청난 진짜 100년 내게 그런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졸속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교통공사를 설립한 이유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교통공사도 이런 트램에 대한 역량이 전문성이 과연 있을까? 철도공사 직원분 기존의 직원들로 중심이 될 텐데 그거를 뭐 이름만 바꿨다고 해서 이 트램까지 안고 교통 체계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공사가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답정너를 할 게 아니라 어떤 게 가장 대전을 위해서 나은 결정인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많았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답정너로 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답합니다, 사실. 네. 트램 얼마나 신기하다고 사람들 타러 오겠어요, 솔직히. 그 이면 기자님도 그때 셰필드 가서 트램 타보셨지만 트램 타러 간 거예요? 가니까 있었던 거예요? 가니까 있었던 그렇죠. 거죠. 누가 트램 타러 대전에 오겠어요? 이게 관광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네. 한두 번은 신기해서 타보겠다. 대전 시민들이. 저는 오늘 최 기자가 그 트램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근데 무가선 트램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혼용 방식으로 가는 거는 확정인가요? 확정이. 이건 또 달라지는 건 아니고? 지금 그 구간은 아직 정확히 어떤 역에 어떤 급전 방식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그 가선 플러스 배터리 방식, 무가선, 이런 혼용 요 방식 자체로 굴러가는 거는 확정을 시켰어요. 확정이라고 해도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갑자기 어떤 분이 굉장히 최고의 배터리를 개발한 거야, 막 한 3개월 이내에. 그럼 바뀔 수 있죠. 지금 저희 이제 우리 지역에 계속 트램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교통 전문가가 무가선 방식 이재영 박사님이요? 네, 이재영 박사님 실명 까도 되나요? 어때요? 네. 이재영 박사님이 트램 자전거 이쪽 분야 전문가세요, 진짜. 근데 최근에 이제 무가선 방식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저희 지면을 통해서 오피니언을 칼럼을 내셔서 가지고 그거 봤더니 그러면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어서. 네. 왜요? 뭐 이게 아직 무가선 방식, 그러니까 배터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그리고 가선 뭐 무가선 과열돼 갖고 예를 들어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 네, 뭐 화재 위험도 있고 가선 무가선으로 이렇게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이게 안정적으로 전환될 때 서로 전력 공급 방식이 전환될 때 어떤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배터리가 어쨌든 수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모든 배터리는. 그래서 또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건데. 내구 연한에 대한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술은 더 진보할 거야라는 그 신뢰를만 갖고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는 게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도 네. 그런 것도 있어요. 트램하고 일반 도로에 다니니까 일반 차량하고 사고 났을 때 지금 자동차 보험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 범위가 최대 5억 원인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트램은 비싸가지고 그거 초과하면은 어떻게 물어줘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시민 안전과 바로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반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트램은 수건이고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쪽만 언론도 그렇고 대전시가 밀어붙인 게 아닌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참 어떻게 갈지. 네, 뭐 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뭐 허태정 시장께서 재선이 되시면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상상 속 동물이에요, 이 트램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인14 시즌 14 처음으로 우리 효윤 스픽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되게 짧게 짧아요? 주는데 아쉬워요? 저희 그냥 네. 술자리에서 약간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음번에 술도 준비할까요? 네, 꼭 그렇게 편안하게 오늘 얘기할 네, 수 저도 있어서 음. 네. 오랜만에 왔는데 굉장히 그냥 수다 떨듯 네, 놀다 갑니다. 네, 앞으로는 더 많은 수다 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중도일보의 임효인 그리고 충정스테이 최윤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대전 충남 민원연과 공동으로 기획하는 언론 비평 시간이죠. 언론뚱땅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